말도 안 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앞세워서 인기를 끌고 있는 ETF가 있죠. 바로 일드맥스 ETF인데요. 테슬라의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그 인기가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높은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할 뿐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양면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일드맥스입니다. 아이셔즈, 스파이더, 코덱스처럼 ETF에도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일드맥스인 거죠. 이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듯이 일드맥스의 ETF들은 다양한 옵션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배율을 자랑을 합니다. 일드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도 눈에 띌 수밖에 없게끔 분배율을 크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드맥스 ETF들은요, 주식이나 채권형 ETF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분배율을 자랑합니다. 정말 다양한 옵션 전략의 E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는 바로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 시리즈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테슬리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리를 비롯해서 CONY, NVDY, MSTY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랭킹 상위에 자주 등장하는 ETF들이 모두 일드맥스 커버드콜 시리즈예요. 총 29종목이나 되고요.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테슬리나 NVDY, 코니 같은 변동성 높은 종목들이 기초자산인 ETF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JP모건이나 엑소모빌 같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들도 있어요. 분배율이 얼마나 높을까요? 테슬리의 디스트리뷰션 레이시 무려 122%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표기하는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 레이트는 가장 최근의 분배금을 연유로 한 수치예요. 테슬리의 월별 분배금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2%라는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분배율이 말도 안 되게 높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리나 일드맥스 ETF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요, 이 합성 커버드콜 ETF라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커버드콜 전략인데요. 일드맥스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풋옵션과 콜옵션을 활용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포지션을 만들고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기존의 커버드콜 ETF와 동일하죠. 테슬리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합성 커버드콜 이런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 세 번째에 국채가 있죠. 테슬리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남습니다. 이 현금으로 단기채를 매수해서 추가적인 인컴을 추구를 합니다. 테슬리뿐만 아니라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가 모두 이러한 구조인데요. 숏콜, 그러니까 옵션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도 옵션 만기는 1개월 이내에 옵션을 매도하고 옵션의 행사가는 현재가의 0에서 15%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도의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매월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달라지고 테슬라 주가 상승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액티브 ETF인 만큼 옵션 전략은 매니저를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하는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리와 테슬라 개별 종목의 누적 성과를 그려본 것인데요. 기간은 테슬리의 상장일인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테슬리, 이 파란색 차트는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상승장에서는 테슬라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런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덕분에 테슬라보다 높은 하락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슬리 차트는요, 토탈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수익률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테슬리 토탈 리턴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테슬리의
프라이스 리턴을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리 PR은요, 상장 이후에 줄곧 끊임없이 우하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요, 테슬리 TR은 38.6%인데 테슬리 PR은 무려 마이너스 64.4%입니다. 테슬리를 매수한 뒤에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테슬리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해외 주식 계좌의 테슬리 매우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겠죠.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가요, 변동성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리는요, 커버드콜의 특성상 테슬라의 하락은 고스란히 얻어맞지만 테슬라의 반등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가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긴 합니다만 그 옵션 프리미엄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테슬리의 나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리를 비롯한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분배율 때문일 텐데요. 이 분배율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분배율은 비슷합니다. 70% 중반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분배금은 35%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리의 주가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금을요, 납으로 나눈 값이 분배율이기 때문에 분배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나부가 줄어들면 분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테슬리 상장 이후 매월 지급한 분배금 내역을 보면 분배금 감소폭이 얼마나 큰지 더 체감이 되실 겁니다. 2023년 1월 12일 상장 이후 첫 분배금이요, 주당 1.9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0일 분배금은 1.28달러로 대폭 감소를 했고요. 2025년 4월 17일 분배금은 0.65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가장 최근 지급한 분배금을 가장 처음 분배금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67%나 감소를 한 거예요.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 시리즈뿐만 아니라 모든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배율만 주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내가 받는 것은 분배금이지 분배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분배금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테슬리는 적어도 분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절대 좋은 ETF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테슬리가 나쁜 ETF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드맥스 커버드콜 시리즈는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일드맥스를 탓할 수는 없어요. 다만 높은 월 배당 수익률만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높은 수준의 분배율을 유지하는 테슬리의 특성상 테슬리의 나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테슬리는 결국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ETF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무난한 활용법이라고 하면 매월 발생하는 월배당으로 테슬리를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개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테슬리를 추가하시면 테슬리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배금을 테슬리에 다시 재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이 테슬리 TR과 같은 성과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리에서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으로 테슬라 주식이나 테슬라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테슬리 월배당으로 테슬라 주식 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시면 테슬라 상승에 참여할 수 없는 테슬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테슬라 레버리지 ETF 매도하고 다시 테슬리의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마켓 타이밍을 절묘하게만 맞출 수 있다면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 테슬라 변동성을 활용해서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분배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여드렸듯이 배당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절대 훌륭한 ETF는 아니에요. 단순히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말리고 싶은 ETF이고요. 혹시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테슬리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애플이나 구글 혹은 엑소모빌, JP모건 같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도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